참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8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9월 시장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와 함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번 시장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간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좋았잖아요. 뉴욕 증시에서도 물론 2분기 또 GDP 수정치가 크게 상향이 되면서 뭐 호재가 있었고, 근데 사실 약간 좀 찝찝한 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이틀간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의 최대 화두는 여전히 중국발 리스크의 진정 여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동시에 인하를 했습니다. 또한 그 단기 유동성을 그 중국의 은행권에 공급을 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 거는 1월 달 한 1,800억 위안 이후에 약 한 7개월 만입니다. 즉 중국 당국이 그 경기와 주가의 부스팅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시지만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9월이 이제 코앞인데 9월에는 아쉽지만 이러한 중국발 리스크가 재차 좀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의 자금 이탈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인민은행이 양적 완화 또한 지준 인하라든지 아니면 기준금리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9월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발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수 있고 간간히 인민은행이 이러한 완화 정책이 나오는 이러한 형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리스크가 9월에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9월 위기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더 고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조심은 할 필요가 있는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9월 위기설이 좀 난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하반기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달은 9월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선진국뿐만 아니고 신흥국 이 모든 것을 겸비해서 저희가 좀 체크 포인트로 관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진국 중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이 가장 화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결부된 9월 FOMC가 9월 18일 날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종료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8월 11일 날 추가적으로 단행했던 위안화 절하의 효과를 저희가 가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세 번째 끝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엔캐리 자금의 회수가 최근에 가파르게 좀 다량으로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향후에도 어떻게 될까의 체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흥국 중에서는 최근 급격한 통화 가치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동남아 상국이 좀 염려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둥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지난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장 약한 통화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도, 또한 최근에 테러까지 부상한 정정 불안이 부각되고 있는 태국 이러한 세 개의 국가들을 저희가 유념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렇다 보니까 뭐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나눠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진국 매크로 방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틀 전에 더들리 뉴욕 중앙은행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9월 금리 인상이 그렇게 설득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간밤에는 워낙 2분기 GDP가 잘 나오다 보니까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금리 인상을 하는 건지 연준의 고민만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달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저 또한 전망을 할 건데 9월인가 12월에 관해서 약간의 무게중심이 이동이 매번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분께서 하반기에 분명한 것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점을 모두에 좀 깔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9월보다는 12월로 무게중심이 좀 더 이동해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오하이주에서 잭슨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9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위안화 절하의 그런 여파가 신흥국에 그치지 않고 선진국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적게나마 저희가 염두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12월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반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시그널, 즉 의미 있는 시그널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에 중국의 수출입 수수료를 인하했는데요. 위안화 평가 절하와 함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예전에 비해 매우 적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중국의 최대 수출 지역인 동남아 경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에 수입보다는 투자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시그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예석하지만 좀 안 좋았던 부분이라면 다만 이번 주에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회수는 다소 좀 경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6엔까지 내려갔던 달러엔 환율이 최근엔 121엔까지 대차 회복을 했는데요. 엔캐린 자금의 청산이 이렇게 가파르게 일어났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불안감이 좀 경감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지수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역시 9월 시장이 그래서 더 좀 불안한 것 같고요. 선진국도 많이 힘들겠지만 신흥국 시장 그리고 그 나라들도 정말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통화 전쟁에 같이 뛰어들면서 힘들 수밖에 없고 통화 가치 문제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채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움직였기 때문에 즉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기 마련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계를 한 20년 전으로 돌아보면 98년 외환위기의 시발점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태국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를 이어져서 한국까지 왔는데요. 즉 지난 98년 외환위기의 시작점이 동남아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동남아 경기를 매우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일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고 신용 등급의 강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니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지난 외환위기 수준의 버금가는 통화 가치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고요. 특히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외환 보유고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난 2010년 이후 한 5년여 만에 말레이시아 외환 보유고가 1,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외환 보유고가 5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 신흥국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슈가 5개 있으면 그중에 하나만 조금 긍정적이고 4개는 다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투자 전략을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스탠스를 가지고 임해야 될지도 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세워주시죠. 매우 좀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다소 전망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9월은 한마디로 태풍의 눈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큰 비바람이 오기 전에 약간의 잔잔한, 고요한 시기가 장 초반에, 즉 월 초반에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따라서 9월 초반에는 지금의 훈풍이, 지금의 개선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소지는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9월 FOMC,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8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종료 예정인데요. 이 전후로 변동성과 함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개연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초반에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아쉽지만 이러한 위험 자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매우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시계 말고 단기적인 트렌드에서 시각을 좀 더 좁혀본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발표한 우리의 개별 서비스의 인하에 대한 여파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가격의 인하는 분명히 소비의 증대로, 즉 기업의 매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내수 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하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도 될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을 보자면 여전히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국내 이슈들을 봤을 때 정부 정책 그리고 환율 변화에 따른 국내 소비 중심주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향후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